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주차 국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거에 대해서 배웠죠? 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교술관례의 개념과 교술관례의 특성에는 뭐가 있는지, 특징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술관례가 뭐라고 했었죠? 교술관례? 뭐죠? 교술관례란 작가가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생각한 어떤 내용과 어떤 깨달음을 글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 통찰을 글로 표현한 것이다. 그게 바로 교술관례라는 문학관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글이 교수관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기라든지 보고서라든지 기행문이라든지 학교에서 숙제든 숙제로 내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개별적으로 쓰든 어떤 그런 내용의 글들,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어떤 삶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쓴 글을 교술관례라고 한다. 그리고 교술관례 중에서 이제 우리가 수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반통의 무울이라는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보고 오라고 했어요. 혹시 이 반통의 무울이라는 이 수필을 읽지 않은 친구는 우선 멈추시고 이 작품 전문을 한번 다 읽어보시고 다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교술관례는 작가가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이나 통찰을 글로 쓴 거를 그 관례를 교술관례라고 했는데, 이 교술관례의 특징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특징. 우선 전문적이지 않은 작가들도 충분히 쓸 수 있다. 비전문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일기 같은 거 쓸 때도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요구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문학관례다.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습니까? 그렇죠. 사실적이죠. 여러분들이 그 작가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사실적일 수밖에 없죠. 반대로 소설과 같은 서사관례는 허구적인 거죠. 허구적. 작가가 만들어낸 거죠. 이야기들을 허구적 만들어낸 거고, 이 교술관례는 진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사실적이다. 그리고 또 뭐도 있습니까? 작가 자신이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으로부터 드러나는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 고백적이다. 자신이 어떤 속마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 고백적이다. 또 뭐도 있었습니까? 그렇죠. 작가가 어떤 경험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작가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생각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같은 어떤 경험이라고 해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표현할 때도 각각의 스타일에 맞게 글을 써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수필이란 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래서 그 작가만의 어떤 개성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성적이다. 그래서 글쓴이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어떤 취향, 어떤 관심사 이런 것들이 그 글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우 개성적인 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수필이라는 관례, 교술관례라는 이 문학관례는 소재가 매우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소재, 이것도 특징이라고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이 교술관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수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어떤 형식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문학관례다 보니 형식이 매우 자유롭다라는 점. 그래서 이 6개죠. 6개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반통의 무울이라는 이 글이 어떤 내용의 수필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통의 무울이라는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어떤 농사짓는 그 나이덕이라는 이 글의 작가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경험한 어떤 깨달음,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 어떤 보고 들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농사를 짓는다라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나이덕이라는 작가가
자기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삶에 대한 어떤 길을 찾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필이라는 갈래는, 이 교술갈래는 항상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편적인 깨달음을 얻는 이러한 크게 이 두 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이 반통의 물이라는 작품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험, 어떤 경험을 했는지부터 우리가 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경험,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뭘 뿌려요? 나이덕이라는 이 작가가 이제 농사를 짓는데 어떤 농사를 짓습니까? 그렇죠. 당근을 농사를 지으려고 하죠. 첫 번째로 당근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옛날에 당근 씨를 심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실패를 했답니다. 왜 실패를 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당근 씨를 작년에 심는 건 아니지만 올해 당근 씨를 처음 심었지만 다른 씨앗들을 심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렇죠. 참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어떤 경험을 했었습니까? 그렇죠. 심어놓은 씨들을 참새들이 먹어버린,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아마 그거 올려드렸을 겁니다. 이 반통의 물도 저번에 우리가 소설 작품 분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분석 양식 틀을 선생님 올려주셨을 거예요. 그 양식 틀에 줄거리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줄거리를 정리할 때도 그게 막 엄청 거창한 어떤 문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머릿속에 이 반통의 물이라는 작품이 정리가 잘 되게끔 여러분들 나름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로. 선생님은 선생님의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항상 문학작품은 이런 식으로 나만의 말로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그러면 머릿속에 작품의 어떤 이야기의 전개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머리에 잘 남습니다. 자, 첫 번째, 심어놓은 씨들을 참새들이 먹어버렸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심기로 하자? 더 깊숙이 심으려고 합니까? 참새들이 먹지 못하게? 그렇지 않죠. 어떻게 심는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씩 넣어버렸더니 참새들이 와서 씨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적어도 3알 이상 심는 뜻을 알 것 같다. 왜 3알씩 심는 거예요? 그렇죠. 한 알은 그래 참새 너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새 너네들도 먹어라. 그 다음에 한 알은 벌레들도 먹고, 한 알은 내가 먹을게. 나머지는 자연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어떻습니까? 씨를 몇 개씩 심어요? 씨를 3알 이상 심는다. 씨를 3알 이상 심는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얻은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야? 자연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어떤 삶의 자세죠. 그걸 배운 거죠. 그래서 자연과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이게 보편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당근이 이제 싹을 트고 나옵니다. 싹을 트고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렇죠. 워낙 자라는 속도가 빨라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나오는 뿌리가 하나 둘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당근을 어떻게 심어버린 거예요, 너무. 그렇죠. 너무 촘촘히 심어버렸다는 거죠. 촘촘히. 이게 3알씩 막 좀 많이 뿌리다 보니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땅입니다. 땅이 이렇게 있으면
당근을 여기다 하나 심고 여기다 하나 심고 여기다 하나 심고 하면은 뿌리가 이렇게 막 퍼지더라도 뿌리가 이렇게 겹치지 않겠죠. 막 엉키지 않겠죠. 이렇게. 그리고 어때요? 뭐 영양분을 주더라도 골고루 섭취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 나이더라는 작가는 이제 다 같이 나눠 먹고 싶은 마음에 씨를 많이 뿌려버린 거예요. 두세 개씩. 그랬더니 어때요? 씨를 많이 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엉켜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양분도 어때요? 다 같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를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심더라도 좀 질 좋은 당근이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촘촘히 당근을 심다 보니까 당근이 다 잘 자란 당근들이 이제 자란다는 거죠. 그 점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선 두 번째 경험은 당근을 너무 촘촘히 심었더니 어땠어요? 당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이 경험을 한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떤 깨달음을 얻은가요? 너무 이렇게 촘촘한 것보다도 뭐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그렇죠. 그것을 보면서 식물에게는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뭘 배웠? 이게 바로 깨달음이라고 쓰겠죠.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이제 여기서 당근을 이제 솎아주죠. 사이사이에 있는 이 당근들을 뽑아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당근들끼리.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걸 깨달았느냐? 사람들 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어떤 거리 의식이 중요하다.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적절한 거리의 중요성. 적절한 거리 유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때요? 때로는 내 친구들하고 같이 사이좋게 막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도 재밌지만 때로는 어때요? 때로는 나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싶고 나 혼자 휴식을 취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한 번씩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삶의 큰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이 사람은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험은 어떤 경험을 합니까? 세 번째는 그렇죠. 뭘 뽑아요? 그렇죠. 잡초를 뽑는 그 경험을 합니다. 잡초를 뽑아내는 경험. 이 잡초를 뽑아내는 경험을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 한번 봐봅시다. 자, 지금 자신의 생각을 작가가 우리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123페이지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속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속담.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 이런 속담을 통해서도 어떤 작가의 생각을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그렇죠. 미운 풀 옆에는 고운 풀도 있는 법이라 미운 풀을 죽이려다 보면은 옆에 있던 고운 풀도 죽게 된다. 뭐 이런 뜻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제 작가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어때요? 곱고 미운 것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 자,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시면 원래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지금 이 작가는 이 땅의 원래 주인은 이 잡초들이라는 거죠. 잡초들. 원래부터 이 작가가 이 땅에 와서 농사를 짓기 전에 원래 살던 존재들이란 거예요. 원래 이 땅의 주인들이었습니다. 개망초, 돼지풀, 명아주, 뭐 질경이 이런 애들이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누가 온 거예요? 그렇죠.
작가, 나이덕이라는 인간이 와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꼴이 된 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막 그런 어떤 상황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쫓아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이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잡초, 얘는 잡초고 얘는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어떤 그런 풀이다. 이런 경계를 구분을 짓는다는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운 풀과 죽은 풀은 결론적으로 인간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눈 어떤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걸 나누는 어떤 그런 권리가 없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잡초를 뽑아내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돼요? 곱고 미운 것에 대한 기준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곱고 미운 것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건 다 잘못된 거다. 잡초라는 것도 뭔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죽여버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명 존중 의식과 공존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생명 존중 의식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운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생명들은 다 같이 어떤 각각의 살아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다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잡초를 뽑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때요? 잡초를 뽑아요, 안 뽑아요? 그렇죠. 안 뽑는다 그러죠. 그래서 누가 보면 저 엄청 게으른 농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자신이 잡초를 뽑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것도 하나의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밭보다 우리 밭의 풀이 무서운 것은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다. 나의 어떤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 때문에 일부러 뽑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경험을 해요? 마지막으로 누굴 보게 됩니까? 그렇죠. 옆에 텃밭을 기르는 할아버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경험을 하죠. 네 번째로 텃밭을 일구는 할아버지가 뭘 길러줘요? 그렇죠. 자신의 밭에 물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밭에 물을 주는 경험, 물을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또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느냐.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예요? 그렇죠. 약간 몸이 불편하십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힘든 와중에도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저는 와중에도 물을 길러다가 자신의 밭에 물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면 물을 이렇게 막 흘리면서도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그렇죠. 할아버지가 자신이 일구는 밭에 자라는 그 어린 생명들에 대한 어떤 사랑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 124쪽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남은 반통의 물을 살아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 그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렇죠. 바로 할아버지가 자신의 밭에서 키우는 그 새싹들, 생명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물을 길러다 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뭘 깨닫는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는 거죠. 노란색 쓰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밭에 이렇게 이제 절뚝절뚝 거리면서도 밭에 물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생명에 대한 사랑이 저렇게 위대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생명에 대한 어떤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농부라는 직업에는 훨씬 더 필수적인 그런 어떤 마음이겠죠. 그래서 생명에 대한 사랑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구체적인 경험에 따른 이런 보편적인 깨달음의 구조에 따라서 이 반통의 물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크게 네 가지의 이 경험을 통해서 각각의 어떤 깨달음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수필의 큰 주제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은 뭐라고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자, 결국은 이 반통의 물이라는 수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농사라는 경험을 통해서, 이게 다 농사를 지으면서 겪은 것들이잖아요. 농사라는 경험을 통해 뭘 깨달았어요? 자연과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 적절한 거리 유지의 중요성, 생명 존중 의식, 생명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사랑, 존중 의식,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거죠. 정리하자면 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때로는 친밀하게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이런 적절한 사람들 간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큰 지혜이다 라는 것을 농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통의 물이라는 수필의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인 경험에 따른 보편적인 깨달음의 구조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필의 구조, 경험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까지 이제 지금 2교시고 다음이 이제 3교시인데 3교시에 이제 문법을 할 겁니다. 그리고 5주차 첫 시간에 선생님이랑 학습활동을 한번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형성평가 문제도 올려드릴 거예요. 그것도 풀어가지고 5주차 수업하기 전까지 그 국어 학습방에다가 푼 내용을 이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3교시 문법 할 때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